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해드릴 코인은 XRP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오늘 어때요?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도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 자 지금 현재 시점 뭐 많이 내려갔다 싶지만 석 달간 이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여기 3,250원대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걸 여러 번 싸움을 벌이고 있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XRP 니플 코인이 최근 들어서 변동성을 많이 보여준 이유, 그에 맞는 이유는 명확하게 있습니다. 지난 5,000원대부터 여기 2,500원까지 떨어졌을 때도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하방 압박을 엄청나게 받았고 한 달 동안 횡보라인 가져다가 미국과 중국이 협상했다. 그 부분으로 요만큼 올라왔다가 다시 또 뭐가 있었습니까? 뭐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당했다. 라는 부분과 함께 SEC와 XRP는 아직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안 됐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세 번째도 뭐가 있습니까? 어제 날짜, 그러니까 주말이죠. 지난 금요일 날 날짜로 미국이 유럽발 관세 정책을 발효할 것이다. 또 오늘 그 부분이 바뀌긴 했지만 시장에선 이러한 변동성을 줄 만한 요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떨어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지긋지긋한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석 달째 횡보 구간을 갖고 가고 있는 리플 코인. 도대체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자, 그 부분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건데 말씀을 드렸던 트럼프 유럽발 관세가 다시 6월 1일에서 7월 9일로 유예를 하면서 시장에선 안도감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안도감이 그냥 곧바로 급등력을 다시 보여준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왜? 여전히 리스크는 남아 있고 타결된 게 아니라 유예입니다. 유예기 때문에 이 기간이 끝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또 트럼프의 말이 또 바뀔지 모른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그에 대한 리스크를 작용하고 있는 현재 시점이라는 거. 그리고 오늘 날짜로도 마찬가지죠. 관세 정책에 대해서 유예를 했지만 왜 리플 코인은 떨어진 것만큼 못 올라가고 여전히 3,250원에 묶여 있을까? 그 이유는 뭡니까? 오늘 날짜 미국의 금융시장 중에 하나인 주식시장이 휴장입니다. 미국이 휴장이라고 한다면 자금력이 유동성 자산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 말인즉슨 거래량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지금 가상자산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거래대금 1위가 리플이긴 한데 얼마입니까? 1,700억밖에 안 나와요. 비트코인도 1,600억, 아르고 1,600억, 버추얼 프로토콜 1,100억. 그 이유는 이더리움 포함해서 1,000억도 안 넘는 현재 거래대금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정말 암울하죠. 거래대금이 안 나온다는 건 그만큼 매수 물량도 나오지 않는다. 또한 매도 물량도 이젠 나올 만큼 나왔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다는 것은 어떤 시장입니까? 거래대금이 작다라는 건 매수세가 조금만 붙어도 올라갈 수 있고 반대로 매도세가 좀만 붙어도 엄청나게 하락할 수 있는 관점을 가져간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리플 코인도 마찬가지죠. 변동성을 엄청나게 보여주고 있지만 많이 내려가지도 많이 올라가지도 못하는 이 박스권 라인에 정체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어떻게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 당연히 매수 또한 매도 또한 비중을 확실히 나누어서 들어가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죠. 또 하나 수익 구간은 어떻게 만들어가면 더욱더 좋을 것인가? 단계적인 차익 시점 물량 지금 나는 여전히 손실 구간입니다.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임을 잡아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관 높이는 부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현재 시장의 모습이라는 걸 다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런 부분들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우선 리플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중에 하나인 ETF, 바로 펀드 상품이 언제쯤 현물이 출시가 될까?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은 1대1로 달러와 연동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꼭 들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도 ETF도 XRP 니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지지한다. 라는 부분으로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도 하나씩 체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왼쪽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기 영상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러한 링크가 있습니다. 자, 여기 파란색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바로 연결되시거든요. 자,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 보고 있는 영상도 무료로 잘 보고 있으시지만 자료, 어떤 자료냐? 차트를 분석해 드려놨고요. 또 하나, 상승에 대한 모멘텀에 대해서 우리 목표 단가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같이 체크를 해놨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거든요. 이 모든 부분 또한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어떤 채널에서 보고 있으신지, 또한 어떠한 코인이 궁금하신지 복수 체크도 가능하시고 이 자료만 받기도 가능하시니까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 자료를 어디에서 받을 것인지 연락하는 전화번호 그리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모두 끝납니다. 상승에 대한 재료를 어떻게 하면 더욱더 강력한 상승력에 기대감을 더욱더 가져가면서 수익권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다 무료로 만든 영상이고 자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권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뉴스를 먼저 한번 보시죠. 자, 리플코인 조용한 가금 가격의 흐름 속에서 긍정적인 뉴스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자, 긍정적인 뉴스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ETF겠죠. 자, 지금 현재 XRP 선물 ETF가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선물 ETF가 나오면 급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선물 ETF 나오고 나서 더 하락하고 횡보 라인을 더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ETF에 대한 출시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 ETF는 뭐라고 했습니까? 펀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펀드가 출시가 되면 유동성 자산은 더욱더 많이 유입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시장의 기대치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으니 당연히 상승하는 것은 맞지 않냐?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 먼저 한번 보시죠. 자, XRP 리플 코인 가격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이 부분이 현물 ETF와 스테이블 코인의 생태계가 더욱더 확장되는 그 부분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ETF가 여기서 나오는데 ETF라는 것은 말 그대로 펀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졌고 이 부분에 따라서 안정적인 투자의 가치 상승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드렸던 선물 ETF는 출시가 되었지만 아직 현물 ETF는 출시가 안 되었죠. 그리고 이 SEC라는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현물 ETF를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연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선물 ETF도 말씀을 드렸고 현물 ETF가 곧 출시가 될 거고 그러한 부분에 기관들은 다시 한번 매집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왜 지금 현재 우리 XRP는 안 올라가고 이렇게 횡보 라인을 가져오는 걸까? 말 그대로 대외적인 이벤트, 뭐 관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XRP ETF가 나왔다. XRP ETF 선물 ETF가 나왔다는 것은 여기 현물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자산이 분배가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1억을 갖고 있습니다. 1억 갖고 있는데 1억 다 몽땅 주식만 사십니까? 그렇지가 않죠. 주식도 사고 펀드도 사고 또 뭘 사죠? 뭐 가상자산, 리플도 삽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나누어서 들어가는 거. 1억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나 자산이 분배가 되는 과정을 가져가는 거. 이게 현재 시점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XRP 리플 코인의 고래가 엄청나게 많이 유입되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근데 이 고래가 리플 현물만 갖고 있냐? 그렇지가 않죠. 선물 ETF도 출시가 되면 여기에도 투자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죠. 현물 ETF가 나와도 똑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근데 똑같이 분산되고 분배가 되니까 안 올라가냐? 그렇지가 않죠. 분산되고 분배가 되는 건 다시 또 그에 대한 수익 구간이 새롭게 재생되고 분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물 ETF가 나오면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아요. 현물 ETF에서 자산이 새롭게 분배가 되는 과정을 먼저 겪은 다음에
이거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자산이 새롭게 분배가 되고 있는 과정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걸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물 ETF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블랙록은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어떻게 판단합니까? 블랙록은 니플 현물 ETF의 신청 지연의 이유는 규제의 불확실성 그리고 낮은 유동성에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규제의 불확실성은 SEC와 연동되겠죠. 자, SEC와 XRP가 서로 화해했고 합의점을 찾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다만 법원에서 이를 승인해 주지 않고 기각하다 보니까 여전히 법적 리스크가 남아 있는 거 아니냐? 당연히 시장은 그러한 우려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이 낮은 유동성은 어떻게 평가하냐? 자, 블랙록이라는 곳은 먼저 블랙록은 1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영사입니다. 막강한 힘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XRP 현물 ETF가 안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선물 시장의 미성수익 단계를 가져가고 있고 낮은 유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근데 이게 5월 22일 날 나왔던 부분이었거든요. 어땠습니까? 선물 ETF가 출시가 되자마자 이틀 만에 2,560만 달러를 기록했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를 웃돌고 있는 XRP 선물 ETF라는 거.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유동성이 충분히 유입되어 있는 환경을 보여줬고 그 말인즉슨 확실한 성숙되어 있는 선물 ETF의 시장을 보여준다라는 거. 그럼 블랙록이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이 지금 현물 ETF가 안 나온다고 예측했던 그 부분들은 다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틀렸다, 완벽하게 틀렸다가 아니지만 그 부분들은 다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에서 현재 XRP는 더욱더 큰 시장의 기대 가치를 크게끔 만들어주고 있고 최근에는 나스닥에도 첫 선물 ETF가 상장했다. 이건 또 어떤 걸 의미합니까? 처음에 선물 ETF가 CME 거래소에 상장했다. CME는 사상 최대 파생 상품 거래소입니다. 글로벌 최대 거래소 상장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이점을 가져가지만 나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미국의 기관들은 대놓고 XRP ETF를 살 수 있는 관점을 가져간다라는 거. 추가적인 유동성 자산이 더욱더 많이 유입되는 환경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현재 XRP 현물 ETF에 대한 기대치는 6월 17일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현재 시점 XRP 리플은 어떻습니까? 바닥을 기고 있죠. 세 달 동안 이 횡보 라인을 계속 가져오고 있습니다. 물론 3,250원 라인을 지지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종가 기준으로 여기 또 뚫고 올려놔서 마감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더라도 세 달 동안 이 박스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죠. 그렇다는 건 우리가 너무 지칠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만 XRP 리플 코인 말씀드렸던 ETF에 대한 시장 기대치는 더욱더 확장되고 있고 그러한 유동성 자산은 더욱더 많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한다. XRP는 아직 이 ETF가 정말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라는 것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ETF에 의해서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또한 영상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시면 바로 여기입니다. 이걸 클릭하면 저희 쪽 링크로 바로 연결되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어떤 화면이 보이냐? 바로 이런 화면이 보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어느 채널에서 보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톡방에 참여를 원하시고 아니면 자료만 받기를 원하신다면 선택하시면 됩니다. 리플도 있고 도지도 있다. 두 가지 선택하셔도 상관없죠. 이 부분을 통해서 확실한 차트 분석 자료와 함께 말씀드렸던 리플에 특화된 ETF 상품이 나온다면 확실한 얼만큼의 유동성 자산이 유입되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목표 단가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도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을 받을 수 있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그리고 제출 버튼 꼭 눌러 주셔야지 이 모든 부분이 다 무료로 유입됩니다. 그래서 무료로 먼저 받아보시고 문자 받아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문자 벌어도 상관없습니다. 톡방에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나가셔도 상관없어요. 왜? 다 무료니까 말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먼저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 확인을 해드릴 거니까 확인을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날짜에 나왔던 헤드라이트였습니다. 뭐냐? 자, 리플 XRP는 G20의 성진국 국제 결제 통화의 공인 신청을 받았다. 자, 이게 5월 26일 0시에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자, FPC 위원회는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XRP 코인이다. 자,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스테이블 코인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결하고 있거든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IMF와 세계 경제 포럼에도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과 XRP는 비효율적인 자본 고착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본 고착 문제는 스위프트를 말하거든요. 자, 이 스위프트는 국가 간의 송금 거래를 말합니다. 자, 국가 간의 송금 거래. 예전에 스위프트를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구조인지 다들 알고 있으시죠? 우리 원화에서 만약 일본 돈으로 바꿉니다.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달러에서 엔화로 바뀌는 게 기존의 스위프트 구조죠. 당연히 시간도 더 소요가 되고 해당되는 수수료도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걸 XRP를 바꾸게 되면 우리나라 XRP에서 바로 일본에 있는 XRP로 송금하면 된다. 그냥 다이렉트로 쏘는 거죠. 시간도 더 절약되고 수수료도 더 절약될 수밖에 없죠. 또한 이 부분은 어떤 걸 말하냐면 이 리플이 발행한 RLUSD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국가 간의 송금 거래 그리고 국제 무역에서의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냥 단순하게 스위프트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이벤트를 제공하지만 리플이 발행한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도 많은 부분에서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9대 은행은 미리 이야기했죠. 우리가 리플을 대량으로 매입하게 되면 최대 5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공급 쇼크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50달러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글로벌 9대 은행이 왜 리플을 대량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을까? 이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XRP가 될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글로벌 9대 은행은 당연히 리플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 말인즉슨 미국이 왜 비트코인을 비축해 놓느냐 이것과 동일한 부분의 해결점을 갖고 옵니다. 비트코인을 비축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리플을 추가적으로 비축할 가능성 또한 높은 시점을 보여준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XRP 리플 코인이 얼만큼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갖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근데 XRP 단가를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석 달째 이 박스를 만들고 있으니 XRP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멘텀이 그렇게나 대단하고 그렇게나 상승력이 높다라고 하는데 왜 가격은 이렇게나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걸까? 지긋지긋하다, 힘 빠진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고래들이 원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우리가 고래를 MM 세력이라고도 합니다. 마켓 메이커라고 하죠. 이러한 세력들은 이 단가가 맞는지 아닌지를 뭡니까? 평가하고 조절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조정 구간이라고 하죠. 조정은 기간 조정이 있고 가격 조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격의 변동폭이 없죠. 그냥 기간만 더 늘어나면서 석 달째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간을 조정하고 있는 현재 시점이다. 그렇다면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더 떨어지지도 않고 여기서 급등해서 올라가지도 않는다. 다만 이 시점에 어느 정도 비중을 추구한 고래들의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포착된다.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계단식 상승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끌어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떨어지는 부분에 미국의 관세 부분이 대외적인 이벤트였고 세부적으로 리플, XRP 리플 코인의 SEC와의 법적 리스크가 아직도 있다라고 하더라.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흔들리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을 조정하고 있다. 우리가 돈을 투자하지만 시간을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관점이 생긴다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XRP 리플코인 어떠셨습니까? 리플코인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왼쪽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에도 저희 쪽 링크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 파란색 링크입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연결되실 거거든요. 연결되면 제가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겁니다. 이 자료는 차트 분석과 함께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어떻게 우리는 투자에 대한 목표 단가를 설정할 수 있는 건지를 체크할 수 있고 톡방에선 어떤 겁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도와드릴 거거든요.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어떤 화면에 연결되냐? 저희 쪽 링크로 연결되시면서 지금 영상 어떤 채널을 보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코인이 궁금하시고 어떠한 코인의 자료만 받고 싶으신지 복수 체크도 가능하니까 체크하시고 영상 무료로 보시면서 이 자료도 무료로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자료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연락처나 전화번호 또한 여기 입력하시고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확인되시니까 무료로 받고 안정적인 투자 함께 만드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